네, 안녕하세요. 제레미이고요. 오늘은 재테크하스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개념들, 기본 개념들이 있지만 오늘은 좀 활용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테크하스텐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메모를 사실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매일 뭐 일상생활이 바쁘기도 하고 또 공부나 뭐 학업이나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메모가 한 번은 손을 놓으면 사실은 이제 다시 메모를 하기까지 또 다른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메모를 손을 놔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메모 했던 습관으로 아니면 그 과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결론은 키워드예요. 저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란 개념이 뭐 인덱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태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키워드, 정확하게 키워드라고 명칭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키워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통해서 결국은 그 뭐 수많은 얘기 중에 결국 키워드를 통해서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사실 메모를 작성하는 건 당연하고요. 메모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데 사실은 메모 작성하는 건 개인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뭐 방법도 다르고 중요한 포인트도 다르고 그거는 사실 이제 개인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이잖아. 뭐 이잖아요. 그 메모를 하는 방법. 근데 이제 그런 메모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닉 마일로가 얘기하는 MOC, 웹 오브 컨텐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저는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맵 오브 컨텐츠의 어떤 맵을, 지도를 그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키워드 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고 아닌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키워드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키워드의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단어가 되겠죠. 기호라고 하기보단 단어이고요. 저는 키워드를 두 가지로 써요. 핵심 개념하고 지식의 활용 목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메모를 작성을 했을 때 그 메모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나오는 게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하스텐, 우리가 재테크하스텐 하니까 재테크하스텐이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재테크하스텐에서 뭐 글쓰기가 또 핵심 개념이 되고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창의력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핵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한 단어로 물론 한 단어가 될 수 있고 뭐 두세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핵심 개념이 그 메모에 대한 핵심 개념이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키워드로 지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핵심 개념만 정리하면은 이게 사실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작성했지? 내가 이걸 뭐에 쓰려고 했지?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모가 뭐 10장, 뭐 20장, 100장 이렇게 정도 되면 뭐 다시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메모가 1000장, 만장 막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렇게 이거를 내가 왜 메모했더라? 이거를 뭐에 쓰려고 했더라? 라는 게 없으면 사실 그 메모는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메모를 만들 때 내가 이거를 키워드를 작성하고 내가 이걸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메모가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두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 메모를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하고 인덱스하고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인덱스는 메모 상자의 서랍이면 키워드는 서랍의 칸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메모 상자, 네, 이렇게 메모 상자가 있고 메모 상자의 각 서랍마다 또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 칸막이에 해당되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덱스는 그 분야, 어떤 그 조금 더 넓은 높은 상위 개념의 분야라고 치면은 그 분야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키워드라고 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인덱스의 태그 키워드는 저는 좀 분명하고요. 인덱스는 좀 더 상위 개념, 키워드는 그 세부 개념, 상위 개념을 구별하고 분류해 주는 역할이 키워드이고요. 그다음에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태그는 여기는 안 썼지만 태그는 약간 부가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왜 필요할까요?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고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은 깊게 안 해봤는데 재테크스텐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째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쵸? 개념이나 생각을 텍스트 통째로 막 100% 기억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테카스텐이다라고 하면 제테카스텐은 뭐 니콜라스 루만이 뭐 만든 이제 연구 방법으로 어쩌저쩌저쩌 이거를 그 소위 말해 백과사전이나 어떤 이런 그 지식 뭐 사전에 있는 그런 거를 통째로 사실 저희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과 어떤 그 중요한 개념들을 이유고 그거를 말로 설명해서 풀어가는 게 훨씬 낫죠. 만약에 저희가 책을 한 권을 다 통째로 외웠다. 이건 사실 포터기억술은 가능해요. 그 포터기억술이라는 건 내 그 장면이 딱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읽어서 어 그거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 포터기억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뭐 드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트를 다 외운다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운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외우나 마나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핵심 개념, '아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는 걸 분명하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연결할 때 연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 연결점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키워드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하다 보면 또 비슷한 어떤 공통의 부모를 끌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개념인데 다른 설명이었다든지 다른 분야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키워드는 분명히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의 개념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경제 용어나 뭐 경제 용어에서도 과학 용어 같은 거 가져와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사회학에서도 심리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다 같이 사용하는 융합 지식이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뭐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연결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결국은 사실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아니면 비슷한 개념이 있는 그런 키워드를 연결을 할 때 저는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고 예 합쳐질 수 융합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 간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서 상향식 메모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정리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상향식 메모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한다라는 것이 네 또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오늘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 22회에 똑똑해지는 뇌 사용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진승 박사님이 네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인 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뭐 똑똑해지는 뇌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과정 중에 하나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뇌에 대한 그 지도예요. 한 2,000여 개의 어휘를 뇌에서 뭐랄까 MRI인가? 뇌파 측정을 통해서 했더니 어휘들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뭉쳐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에는 어휘 지도가 있다. 특정한 단어가 뇌의 특정 영역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단어별로 저장한 뇌 위치가 다르고 특정 단어를 그 아래 세부 그룹, 여기 보시면은 세부 그룹처럼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보시면 마인드맵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 하나의 중심점이고 예를 들어서 플랜트라고 있으면은 뭐 여기에 대한 밑에 메모들,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메모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제가 키워드를 처음에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 뭐죠? 제가 갔을 땐 옵시디언으로, 네, 옵시디언으로 하면 옵시디언에서 그 저기 그래픽 뷰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에서 어떤 그 연관된 메모들이 쭉 보여지는 거. 옵시디언 써보셨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와 메모를 연결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저 같은 경우 의견 메모, 주장 메모로 발전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사람에 대한 뭐 액티비티도 있고요. 뭐 이벤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가 중심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메모를 놓쳐서 조금 뭐 메모를 한동안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키워드를 들어가서 옵시디언 같은 경우 그래픽 뷰를 보면 그래픽 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어떤 메모들을 정리해 왔고 이 메모의 활용 목적이 뭐다라는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치가 없으면 결국은 그 어떤 메모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출발선부터 다시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달리다가 100m를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진 지점에서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뛰면 되잖아요. 그게 키워드가 있으면 가능한데 키워드가 전혀 없으면은 가다가 넘어지면은 다시 출발점에 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 지도가 필요한데 이 어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지금 결국 프렌츠 뭐 버즈 이런 것들이 피플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키워드라고 본다고 치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키워드 하위에 있는 생각과 메모들을 정리해 놓고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휘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어휘 지도를 키워드 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키워드 지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키워드는 김혁한 교수님 유튜브에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데 굉장히 뭐 저는 이분의 강의가 유튜브가 굉장히 저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키워드가 필요한 게 순간의 생각으로 떠올린 핵심 키워드를 연결해서 맥락을 읽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생각의 이음. 저는 키워드가 생각의 이음 역할도 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연결해서 맥락을 읽는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결국 생각의 이음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내에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의 이음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키워드에 대한 맥락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에 제테카스텐이 나왔으면 그 제테카스텐에 대한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생각의 이음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의 이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우리 내에 생각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게 세컨드 브레인이잖아요. 두 번째 뇌잖아요. 이게 두 번째 뇌라는 거는 우리의 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이나 이런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 하나의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지식에 저장된 뭔가 매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키워드를 잘 조직을 해서 아니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육하 원칙은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뭔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소위 말해 뉴스 기사로 쓸 때 이럴 때 이 육하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그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전달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육하원칙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강조하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는 건요. 결국 누가에 대한 부분은
쭉 정리를 하고 언제 그거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어디서 했는가의 부분을 정리,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가의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것을 재택할 때는 원자성이잖아요. 그 한 메모에 한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하다 보면 비슷한 생각끼리 뭉쳐질 수가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논리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네. 재택했을 때는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 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늘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키워드라고 하면 뭐 키워드는 무엇인가? 키워드가 왜 필요한가? 그럼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뭔가 그 메모를 정리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암기를 돕는 키워드 작성법이라고 해서 그 이제 학생이 공부하는 케이스를 하나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친구도 결국은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로 노트를 작성한다.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이렇게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텍스트를 암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렇게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코 효과적이지도 않고 뭐랄까요? 절대 도움이 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더 소비할 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여기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외고에서 네, 높은 성적을 유지했는데요. 이 친구도 단원명에서 언급된 기후인자가 6개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왜, 어떻게, 왜, 영양 특징, 장점 등의 6가지로 구별해서 메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at은 해당되는 개념과 의미, 그리고 why는 그 이유. 저랑 하는 얘기가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how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도 키워드를 정리하고 사실은 이 제테카스텐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공부잖아요.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지식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가 이제 발전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육하원칙으로 정리해야 돼. 무엇, 왜,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를 그러면 조금 어떻게 좀 정리할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저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거를 중심으로, 저는 이제, 어, 다른 분들은 뭐 논문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논문까지는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저는 이제 책 보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책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 책이 사실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왜 썼을까요? 사실은 아까도 위에서 설명드렸긴 했는데 책도 사실은 무엇을 왜 어떻게 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테카스텐이라고 하면 제테카스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책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이 필요한 이유와 네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게 뭔지를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뭔데 이게 뭔데 나보고 활용하라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이거는 뭐다라고 개념 설명이 마지막에 가 있으면
사실은 그 책은 이제 목차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자에게도 이 사람이 무슨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그게 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 어떤 글의 저자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의 전체 내용,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쨌든 전체의 흐름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파악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챕터별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챕터별로 키워드 정리하는 게 밑에 스웨덴 독서법이거든요. 챕터별로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그 전체에 대한 책 전체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테카스텐이라고 하다 보면요. 제테카스텐의 이제 키워드가 글쓰기가 있고 창의력도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메모가 있고 메모 상자가 있고 메모의 종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으면 어 그러면 이제 책의 전체 내용,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그래서 책 전체의 키워드 지도를 만들고요. 그리고 키워드와 관련된 다른 메모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스웨덴 독서법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아까 그 김학한 교수님, 그 유튜브 하셨던 김학한 교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열의를 갖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추천해 주신 독서법인데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재테크하시느라고 연결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유튜브는 찾아보시면 스웨덴 독서법 블로그 또 찾아보시면 다른 분들이 정리하는 거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키워드 위주의 메모를 작성하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독서 그룹에서 이해하는 내용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대충 이 책은 이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세히 읽고 이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스웨덴 독서법을 제가 추천 드리는 이유는 여기도 보면 빠르게 읽고 키워드 위주의 메모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일일이 독후감처럼 일일이 다 쓰는 것보다는 챕터별로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 키워드와 키워드를 연결해서 이 전체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메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메모를 작성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키워드별을 정리하다 보면 키워드에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육하원칙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방법 적용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좀 구별해서 보시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책에서 좋은 인용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워드별로 또 다시 정리하게 되면 그거가 또 원자성 원리에 따라서 다른 메모와 연결하게 되고 또 지식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도 결국 키워드 위주고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강의를 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도 책이랑 좀 비슷하게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게 필요한 이유, 아니면 그게 왜 이렇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럼 이제 그거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또 키워드별로 정리하다 보면 전체 그 시간에 그 강사가, 교수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그 전체 맥락이 나오고요. 그 맥락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채워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 그 강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키워드별로 정리가 되고 그 밑에 제 생각과 어떤 지식과 추가하다 보면은 그럼 그 강의에 대한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뭐 완벽하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키워드 강의에 대한 내용이 키워드 플러스 나의 생각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좀 더 확장하면 뭐 지식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강의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어떻게 키워드를 빨리 캐치해서 이 키워드를 확장해서 내가 메모도 하고 지식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에빙하우스의 만각 곡선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설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에빙하우스가 만각이 이게 어떻게 얼마 만에 사람이 기억을 잊어버리는가 망각하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분 만에 58%를 잊어버리고요. 1시간 만에 44%를 잊어버리고요. 1일 만에 33%를 어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잊어버린다는 게 58%를 기억하고 1일 만에 33.7% 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6 일이 지나면 25.4% 밖에 기억이 못 하고 한 달이 지나면 21.1% 밖에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밖에 기억을 못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모를 했잖아요. 어떠한 메모를 했어요. 어떤 메모를 했는데 31일 한 달이 지나면 21% 밖에 그거밖에 기억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전부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그래서 주기별로 1 일, 7 일, 31 일별로 리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1 일, 7 일, 31 일별로 키워드를 한 번씩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 내가 이전의 키워드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때 못 봤던 새로운 개념들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정리가 안 된 메모들을 다시 정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이 키워드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4일 날 그 키워드를 하나 작성을 했으면 그러면은 다음 주에 11월 11일 날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달에 1월 4일 날 한번 키워드를 다시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리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놓쳤던 메모들 그리고 연결하지 못했던 메모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주기별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키워드가 결국 어떤 거까지 가야 되냐면 스노우볼 효과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워드만 작성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키워드가 아까 얘기한 어휘 지도처럼 생각의 그런 군집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스노우볼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인데 아직 눈이 안 오긴 했지만요. 눈사람을 주먹만한 눈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비탈길에서 이제 굴리면 커지잖아요. 점점 커져서 그게 사실은 두 개 합치면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비탈길에서 이 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거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까 어휘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 속에 이 눈덩어리를 던지면 그 다른 메모와 연결이 되면서 붙어지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만큼의 눈덩어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메모를 모으는 과정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주기적으로 정리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인위적으로 또 잘 다른 메모와 연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생각의 지도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는 저는 이게 없으면 재테크스텐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가 그 생각을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결국 이런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스크린 타일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네. 헤타베이스 뭐 아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 뭐 제가 좀 쓰고 있는 앱인데 이거는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스노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옵시디언을 사용하면 좋긴 한데 옵시디언은 사실은 이런 시각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의 키워드 지도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좀 쓰고 있고요. 자 일단 창의성을 중심으로 창의성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제트카스텐이 연결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양방향이에요. 네.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뭐 저쪽으로 오고 이쪽으로도 오긴 하는데 아 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뭐죠?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창의성이라는 잘 안 보이시겠죠? 네. 창의성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김정은 교수의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 여기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타카세인도 연결이 되고 또 창의성 하면 스티브 잡스죠. 그럼 스티브 잡스는 또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그럼 또 아이패드에서 오면 또 생산성이고 생산성에서는 노션하고 옵시디언이고요. 이렇게 되고요. 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 글쓰기 있죠. 글쓰기 같은 경우는 메모와 메모 상자, 제테카스텐이 연결되고 네, 이렇게 되면 또 니콜라스 루만 또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창의성은 니콜라스 루만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 편집은 또 창의성하고 에디톨로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키워드의
키워드를 활용해서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고 그 키워드와 계속 연결해서 가다 보면 창의성에 이게 지금 창의성이 가장 중심되는 거거든요. 창의성에 관련돼서 중심되는 것들이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 또 메모 앱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별게 많이 정리 안 돼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 여기에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면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눈사람 스노우볼 효과처럼 눈사람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모든 필요한 그 세컨드 브레인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이란 결국 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생각의 지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스크린 타일로 보여드렸지만 그 스크린 타일로 그렇게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으면 어, 그 놓친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놓쳤는지를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걸 열심히 썼어요. 지금 쓰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가 놓쳤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면 그럼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구나. 제드 칼슨하고 뭐 스티브 잡스나 어떤 에디톨로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디톨로지를 조금 더 연구해야겠다 해서 에디톨로지에서 조금 더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디톨로지는 조금 옛날에 써진 책이라 뭐가 있냐면 에버노트가 있어요. 이 김정은 교수님이 에버노트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에 대한 카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에 대해서 또 다시 개념들을 좀 정리해 가고 이렇게 메모들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m를 달리다가 넘어졌어도 그럼 나는 에버노트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지도, 그러니까 세컨드 브레인이란 결국 생각의 지도를 내가 만들었느냐, 만들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를 작성해야 되고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고 키워드를 메모를 연결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중요한데 키워드로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스노우볼 효과를 못 만드셨다 이러면 이제 이 재테크하세는 열심히 방식으로 메모를 했지만 사실은 끝을 보지를 못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결승선에 다 와가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생각의 지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옵시디언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시각적으로 저런 지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크린탈이라는 앱을 이게 지금 최근에 출시된 거라서 아직 기능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저 용도로만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좋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면 세컨드 브레인이 절반을 만들어진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절반을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어떤 거다? 내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에 대한 부분은 뭘로 한다? 글쓰기. 글쓰기를 통해서 그 글쓰기 키워드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메모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져와서 거기서 발전시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창의력이다. 그럼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계속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얼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건 조금 오늘 다 설명을 못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평소에 드는 생각을 메모를 검색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그냥 질문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헤더 키워드를 찾아서 그 지식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제가 아날로그를 할 때 질문을 좀 작성해 보시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기고 뭐 평상시에도 질문이 있는데 그걸 정리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질문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해답은 이제 키워드를 찾고 그 지식의 궁금증을 풀어가고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나만의 도서관이 만들어진다. 나만의 도서관에는 생각의 지도가 있고 그리고 해답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해결해 주는 해답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육하 원칙의 what하고 why하고 how에 대한 부분이에요. 크게 보면 그죠? 생각의 지도가 결국 what에 해당되는 부분 개념들을 설명해 주고 뭔가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되고 why는 질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생각의 지도와 why를 합쳐서 그것이 하나의 해답이 되면 결국 '나는 이런 나의 지식의 궁금증을 풀었다.'라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쭉 설명했지만 사실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재테크스텐 방식으로 메모를 했을 때 결국 뭔가 해답을 얻으셨어요. 뭔가 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어요? 메모만 열심히 하신 거 아닐까요? 메모만 열심히 하셨다면 약간 그건 반쪽짜리죠. 결국 그거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해답을 던질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사회학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사회과학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제 남들이 좀 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죽을까.'에 대한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재테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한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집단적인 어떤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메모를 쭉 찾고 검색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아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우울증이 심하면 결국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환경적으로 그 우울증을 제거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을 좀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지식을 만들었고 나만의 해답을 만들었고 그것을 저는 세컨드 브레인으로 저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메모들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늘 설명을 드리거든요. 저는 어쨌든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때 '아 재테크할텐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의 시스템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한 나만의 도서관을 만들지 못했다.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재테크할텐은 100%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오늘 쭉 길게 설명드렸지만 키워드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의 지도, 어휘의 지도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스노우볼 효과를 통해서 어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다 키워드죠. 다시 설명드리면 제테카스텐으로 메모를 했느냐, 제테카스텐에 대한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키워드도 역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스노우볼 효과도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컨드 브레인도 개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키워드가 다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다 이해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세컨드 브레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나만의 지식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세컨드 브레인 만드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를 뭐 루만 교수면 9만 개의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100 개만이라도 나만의 지식,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바쁜 현대인들이 10,000개를 어떻게 메모를 만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연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100 개의 메모라도 키워드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안에 나만의 세컨드 브레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3 개씩만 해도 1 년이면은 1000 개거든요. 그럼 1000 개면 그 안에서 정말 무궁무진한 지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결국 어떻게 키워드를 잘 정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네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